너무 복잡하지요. 자, 이 회귀직선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이 선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형성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는데요. 그 개념을 가지고 보기 위해서는 이거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아까 전에 잔차라고 배웠죠? 근데 오차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오차항을 측정할 수 없고,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한 회귀직선에 의해서 구하기 때문에 잔차를 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오차항이라고는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잔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데, 이 회귀직선은 선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선이죠.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직선이 돼야 돼요. 이 직선이 되려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오차항이 등분산성이 돼야 되고요. 오차가 정규 분포를 띄어야 되고 독립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회귀직선의 가정을 검증한다라고 합니다. 이걸 잔차 검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잔차의 등분산성,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회귀직선으로 우리가 구해주게 되면 회귀직선 주변으로 이렇게 오차, 잔차가 균등하게 펴져 있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균등하게 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회귀직선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그러면 요런 직선이 아닌 모양이 되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잔차도 비슷하게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이런 모양하고 비슷하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게 선형성이냐 아닌지를 검증합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요런 그래프를 가지고 SPSS는 분석을 하고요. 나중에 R 프로그래밍 할 때 또 설명드리겠지만 R 프로그래밍 할 때는 요런 테스트 값을 이용한 식에 의해서 값을 구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SPSS는 요걸 구하는 그 계산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요 값을 보고 구해주게 됩니다. 이런 도표에 의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잔차의 정규성입니다. 잔차는 정규 분포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잔차도 이렇게 직선에 의해서 구해준 거기 때문에 이 직선에 따라서 잔차를 흐트러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직선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걸 잔차의 정규 분포성이라고 하는데 이 정규 분포성은 이렇게 노멀 QQ라는 그래프를 보면서도 한눈에 볼 수 있죠. 여기서 큰 의미 없네요. 여기서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분포되어 있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정규 분포 검증하는 사피로 테스트를 이용해서도 요 값을 검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해보겠습니다. 요 그래프를 볼 수도 있고요. 그래프를 수치로 나타내서 보는 방법, 요거 두 가지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하는데 잔차의 독립성 검증은 더빈 왓슨이라는 통계치를 이용해서 검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검증을 해줄 수가 있는데 뭐냐면 오차의 자기상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차들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오차들 간에 자기상관이 높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모양이 선형성이 아닐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볼 때 더빈 왓슨 통계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주는데요. 주로 보통 일반적일 경우에는 독립성이 거의 독립적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 시계열 자료일 때, 시계열 자료는 자기의 날을 검증하는데 내 한 달 하루 전 거, 그 다음에 이틀 전 거를 가지고 날을 계속 검증해요. 나의 변화량. 만약에 증권 같은 경우에 10일치를 본다 그러면 날을 10번 재는 거죠. 10번.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면은 자기상관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이걸 보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더빈 왓슨 통계량을 보고 이게 선형성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또 체크해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상치 검증을 하는데 잔차를 통해서 보면 어떤 이상치, 또 한 가지 장점은 이런 이상치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잔차에서 표준 편차에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우리가 기준점을 잡고 보죠. 우리 옛날에 해봤죠. 정규 분포 검증할 때 박스 플롯 갖고 검증하는 걸 해봤는데 여기서는 박스 플롯이 아니고 회귀 직선을 통해서의 값의 범위를 보니까
이 잔차를 보고요. 평균 잔차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지 없는지를 요걸 통해서 에라 값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잔차에서 보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뭐 이렇게 값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값들은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즉 잔차의 정균성 노멀 Q급 플러스에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도 많이 떨어져 있으면 막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잔차 플러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멀 Q급 플러스에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이상치 검정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이게 다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느 걸 보든지 간에 상관은 없는데 보통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자, 우리 회귀 분석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웠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을 잘 쫓아오시고 중요한 거는 회귀 직선이 선형성이다. 이 선형성에 대한 값을 가장 베스트한 값을 뽑기 위해서 이 여기서부터 떨어진 잔차 데이터들의 잔차 실제 데이터들이 이 직선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잔차가 나온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다양한 분석을 우리가 해주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보고 우리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실제 우리가 간단하게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우리 다중 선형 회귀 분석에 가서 이거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하면서 좀 더 다른 좀 어려운 이론을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원 100명에 대해서 정규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중성지방 수치를 우리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중성지방 수치도 높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서요. 그 결과를 가지고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중성지방 수치에 대한 관련성을 보는데 이거를 회기식으로 추정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회기식을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값을 놓고 보면 되고요. 귀무가설이 중요하죠. 귀무가설은 뭐예요? 두 변수 간에는 인과관계, 영향력이 없다라는 게 귀무가설이 되겠죠. 그래서 베타 1은 제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 수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은 관계가 있는지를 볼 것인지를 보겠죠. 그죠? 그럼 분석하는 순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불러오기 하는데 회귀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회귀식에 적합한지 이 회귀식이 의미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아노바 분석 있었죠? 그래서 아노바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값을 봐야 되는데 아노바 분석을 통해서 아노바 검정값이 0.05보다 작아야지만 회귀 직선의 의미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에라 값분의 회귀 직선의 값을 이렇게 놓고 이 두 사이 값을 F분포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값이 훨씬 더 커야 되니까 위에 있는 값이 얘가 커야 되니까 그러면은 덤덤 적어야죠. 귀무가설을 기각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귀무가설은 회귀 직선이 의미가 없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깨야 되기 때문에 0.05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R 스퀘어 값이 있었죠? 결정력. 그래서 회귀 직선이 얼마만큼 설명력을 갖는지를 보는 이 개념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 두 사이는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그죠? 연관성이 있으니까 같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아노바 검정에서 이 회귀 직선이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베타 계수를 검증하겠죠. 그래서 베타 검증을 해서 이 t 밸류 값이 0.05보다 작은지를 검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회귀계수 적합도는 지금 여기서 우리 예제는 아닌데 이 뒤에서 나온 예제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회귀계수는 베타 1 이퀄 베타 2 이퀄 베타 3 이퀄 0 이런 말입니다. 우리 아노바랑 똑같아요. 모든 그룹 간의 차이가 없다랑 똑같이 이게 0인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0이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각각의 베타 값을 보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조금 이따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귀 모형의 가정을 검증해야 되죠. 그래서 잔차의 등분산성 이거는 그림으로 보고요. 잔차의 정균성 이거는 사피로 테스트를 이용해서 봐야 되는데 얘는 0.05보다 커야 되죠. 그 다음에 잔차의 독립성은 더빈 왓슨이라는 건데 이 더빈 왓슨의 값들은
우리가 자유도에 따라서 조금 변하기는 하는데 대체로 그 값의 기준점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9보다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크면 이제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상치 검정에서 보면 이상치 검정 쿡 디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검정을 하는데 우리 사피로 테스트를 보시면은 이 편차가 어느 정도 높게 나오는 것들을 제거해 주면 우리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쿡 디스턴스를 보기도 하지만 뭐 사피로 테스트에서 미리 사전에 검증해서 제거해 주면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데이터는 챕터 1102 회계 분석 데이터입니다. 자,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중성지방 수치에 대한 값입니다. 분석 들어가시면 우리 회계 분석 중에서도 우리 선형 회계 분석입니다. 선형 회계 분석을 체크를 하시고요. 종속 변수는 중성지방 수치를 우리가 결과 변수로 놓으니까 종속 변수에다가 콜레스테롤 수치는 원인 변수니까 독립 변수에다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통계치에서 여기 보시면은 R 모형 적합도 기본적으로 두 개는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해야 될게요. 기술 통계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성성 진단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여러 개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변수가 하나니까 여기서는 체크하지 않고요. 공성성 진단은 추후에 우리 멀티그룹 어널리시스 할 때, 멀티그룹 리그레션 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빈 왓슨 체크해 주시고요. 케이스 진단 요거 체크해 주시면 우리가 오차가 3개 이상, 3표준 편차 이상 되는 극단치들을 여기다 체크를 해 주겠습니다. 나중에 좀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표 들어가시고요. 예, 도표에서 우리가 정규 분포, 산점도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잔차의 정규 분포성을 우리가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Z 프레드를 X축으로 놓고요. 요게 예측치입니다. 그 다음에 Z 레지덜 해가지고 요게 잔차입니다. 그래서 요게 Y축으로 들어갑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요게 X축이고요. 예측치고요. 요게 잔차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Y축, X축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좀 헷갈리니까요. 잘 해주시고, 정규 확률 도표, 잔차 도표에 정규 확률 도표도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네, 요것도 우리가 볼 거니까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계속 버튼 들어가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거는 우리 정규 분포성, 그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장 버튼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 우리 표준화 잔차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표준화 잔차를 이용을 해서요, 우리가 값이, 그 표준화 Z 값에 우리가 그 잔차에 우리 정규 분포성을 우리 사피로 테스트를 이용해서 해볼 텐데요. 그때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표준화 잔차도 체크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계속 버튼을 누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옵션은 이제 없네요.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볼게요. 네,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시면, 먼저 R 스퀘어 값을 볼게요. 모형의 전체적으로 얼마나 설명력이 있느냐 봤더니, 어저스트, 조정된 R 제곱 값을 보면 0.4459 나왔고요. 더빈 왓슨 값은 1.227 정도가 나왔네요. 요거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분석에서 0.000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 회계 분석 값은 회계 계수 값은 0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전체적으로는 의미가 있게 나왔는데요. 우리 그 가정에 대한 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잔차의 등분산성을 봤는데 잔차의 등분산성을 보니까 특정한 값이 일정 수준 이상을 벗어났네요.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양적으로 보면은
어떤 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별 진단에도 보면 61번, 62번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네요. 그죠? 표준 잔차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회계 분석의 선형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조정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케이스별 진단 자체를 보시고, 여기 정규 분포랑 정규 분포성, 등분산성,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 분포성, 그 다음에 우리 앞부분에 보시면 독립성,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가 제가 데이터를 보시면 데이터 제일 마지막에 일정한 값들을 제가 조금 이상한 값을 넣어놔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우리가 저장 버튼에서 표준화된 잔차를 저장하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놨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규 분포성, 잔차의 정규 분포성을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가 좀 문제가 있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규 분포 사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분석 들어가시고요. 기술 통계에서 탐색 들어가시고 여기 Standardized Residual 해가지고 종속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표 들어가시고요. 정규 분포성 검증을 눌러 보겠습니다. 계속 들어가시고 확인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정규 분포성에 보시니까 사피로 윌크 테스트에 보시면 유의 수준이 0.000으로 나왔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결과를 보면 밑에 QQ 도표를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스튜던트 표준화된 잔차를 가지고 정규 QQ 도표로 찍어봤더니 이쪽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도 등분산성을 보는 부분에서도 크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삭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와서요. 우리 61번, 62번을 삭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우기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가 삭제가 됐겠죠? 자, 그러면은 이 잔차도 다시 지워주고요. 잔차도 다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자, 분석 들어가서요. 회계 분석에서 선형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 다시 확인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더빈 왓슨 모형의 요약하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설명력은 0.419 비슷하게 나왔고요. 더빈 왓슨 값이 많이 올라갔죠? 이 더빈 왓슨 값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빈 왓슨 값은 오차의 자기 상관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데이터들 간에 오차, 잔차들 간에 전의 데이터, 후의 데이터 이거를 가지고 비교해서 전의 후의 데이터들이 자기 상관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게 오차의 자기 상관입니다. 주로 이제 타임 시리즈 할 때, 즉 시계열 할 때 많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에서 보면 잔차들이 있으면 이 잔차들 그 앞에 그 전 데이터 또는 그 전전 데이터 간의 관계성을 보는데 이 사간의 관계에서 0을 기준으로 해서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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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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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이상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골고루 0을 중심으로 해서 균등하게 분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그림을 우리가 보기 어려우니까요. 숫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를 중심으로 해서 0에서 4 사이의 값을 갖는데 2를 중심으로 해서 2가 나오면 상관관계가 오차의 자기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0일 경우에는 포지티브, 그러니까 플러스가 많다는 거죠. 플러스가 많다는 포지티브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거고 4에 가까울수록 네거티브한 음의 상관관계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가지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차의 자기 상관 같은 경우에는 1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면 한 1.5에서 한 2.5 요 사이 정도에 들어오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데이터의 개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여기 SPSS에서는 보기는 어렵고요. R 분석에서는 오차의 자기 상관에 대한 확률 분포 값도 우리 귀무가설을 검증해 줍니다. 그런데 SPS에서는 그런 그 확률 분포보다는 귀무가설을 검증하기보다는 더빈 왓슨 값이라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보고 알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준치를 1.5에서 한 2.5 요 사이 정도로 대략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차의 자기 상관이 이제 없다라는 게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럼 등분산성하고 이것도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를 제거해 줬으니까 한번 볼게요. 산점도도 보시고, 그러면 문제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문제가 없고, QQ 도표에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분석 들어가서 기술 통계에서 탐색 들어가 보고요. Standardized Residual을 종속 변수로 해서 도표는 아마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했던 게 있으니까 이걸 다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잔차의 정규 분포성을 보겠습니다. 사피로 테스트를 보니까 0.558. 그래서 잔차의 정규성이 검증이 됐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 없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잔차의 정규성도 검증이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등분산성도 보시는 것처럼 등분산성도 검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기 상관에서 보시면 더빈 왓슨 값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귀 분석의 가정은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가정이 다 만족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조정된 상태에서 최종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지고 먼저 검증을 해서 가정이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있으면 어떤 데이터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제거해주고 이상치들을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모형 요약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설명력은 0.4.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성지방 수치의 변화량을 약 41%, 42% 정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 분석에서 보시면 회귀 직선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얼마나 회귀 직선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볼 때 회귀 분석의 잔차값이 유의 수준이 0.000 됐죠. 그래서 회귀 분석의 회귀 계수인 베타가, 즉 회귀 직선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귀 직선 중에 베타가 0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분산 분석에서 회귀 직선의 회귀 계수가 의미 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회귀 계수가 의미가 있는지를, 어떤 회귀 계수가 의미 있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회귀 계수 자체가 하나죠. 따라서 여기가 의미가 있으면 밑에도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얘랑 얘랑은 같은 거니까, 그죠? 변수가 하나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봤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제로인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중성지방 수치와 관계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됐네요. 그죠?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제로니까 귀무가설이 기각됐고,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의미가 있다. 0이 아니다. 자, 그러면 비표준화된 개수하고 표준화된 개수 중에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우리가 예측 모델이니까 이 비표준화된 개수,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설명하는 내용하고 결과 분석 표를 우리가 PPT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표준화된 개수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표준화된 개수는 우리 예측 모형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중성지방 수치를 보시면 아까 전에 상수값이 마이너스 110.819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는 1.278 콜레스테롤 값이 나왔습니다. 자, 콜레스테롤 수치가 1만큼 증가하면 중성지방 수치가 1.278만큼 증가한다는 건데요. 실제 값은 여기 있는 Y절편의 값하고 영향을 같이 계산을 해서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치에다 집어넣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150이다 그러면 이 150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 150 해주고요. 이 값을 빼주면 중성지방 수치는 80.881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모형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된 데이터 범위가 104에서 229 정도까지의 콜레스테롤 수치 값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값의 범위가 벗어나면 실제로 이 모델을 사용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모델은 이렇게 이 범위 안에서만 검증된 거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간 관계를 검증한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 간에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측 모델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를 통한 중성지방 예측 모델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주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표준화된 계수, 표준화된 계수, 그 다음에 T값 하고요. 그 다음에 adjust 해서 조정된 R 스퀘어 값, 그 다음에 F값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을 이용을 해서요. 이렇게 식을 하나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관계수와 회귀계수 간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상관계수, 회귀계수 내용을 많이 봤고요. 내용도 어려웠죠. 상관계수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상관계수는 두 변수과의 관계성을 보는데 이 관계성, 연관성을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리니어 릴레이션십을 보는 건데요. 예를 보시는 것처럼 어떤 값의 변화가 우리가 직선으로부터 얼마나 직선을 띄우느냐 이런 관계를 보는 거고요. 회귀계수는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 x1에 대해서 y1에 대한 변화량, 즉 기울기, 슬러프라 그래서 기울기를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R에서 이 상관관계를 보면 상관관계는 보면은 직선의 형태를 띄우느냐 퍼져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즉 x 하나의 축에 보면서 x1의 변화와 x2의 변화가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변하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관계를 띠면서 변하는지 아니면 아예 관계가 없는지에 대한 분포를 보는데 실제로 보면 xy의 관계에서 x축의 변화량에 따라서 y값이 또는 다른 x2의 이 값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두 개의 값이 이런 모양을 띈다는 것은 선형성이냐 퍼져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든 1이다라고 보면 거의 직선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밀접하게 거의 변화량이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그게 상관계수의 의미입니다. 이 퍼져 있는 정도. 직선에 얼마만큼 직선에 가까우느냐 아니면 직선에서 이제 넓게 퍼져 있느냐 데이터의 분포 자체가 퍼져 있는 정도를 보는 게 상관계수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거고 이론적으로는 x와 y가 얼마나 서로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인과관계보다는 둘 사이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숫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타의 의미는 뭐냐면 베타는 상관관계가 1이겠죠. 상관관계는 1이지만 베타는 여기 보면은 베타가 x1이 1일 때 1 변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1일 때 0.7만큼 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얘는 베타가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베타가 0.7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즉 x축이 1이 변할 때 축의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는 겁니다. 따라서 약간 틀리죠. 물론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랑 회귀계수 간에는 밀접한 연관은 있지만 정확하게 R은 회귀 직선으로부터 퍼진 정도를 의미하고 베타는 그게 아니고 X축의 1의 변화만큼 Y축의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틀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냐 아니면은 연관성에 퍼져 있는 정도를 보느냐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좀 더 수치적인 관계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상관계수는 R이라고 되어 있고요. R은
이 두 개의 표준편차, x의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분의 xy의 공분산의 의미를 갖고요. 베타는 뭐냐면 여기가 y가 없어요, 밑에. xy의 변화가 아니고요. 얘는 x의 변화량분의 xy의 변화량을 보는 겁니다. 틀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보면, 수식으로 보면 x 변화, y 변화분의 xy의 공통된 변화량을 보는데 얘는 똑같아요.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분모적인 측면에서 보면 x의 변화, y의 변화량분의 이렇게 보는 거냐 아니면 x의 변화량만 가지고 보느냐. 그래서 얘가 뭐냐면 x의 변화량분의 기울기로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수식으로 조금 표현을 해드리면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수식으로 표현해주면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숫자적인 의미로 보시면. 그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수식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설명드렸죠? 여기서는 우리가 비표준화된 계수를 하는 예측 모델에서는 그렇게 구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x1에 대한 원 데이터, 원 측정치를 가지고 우리가 척도, 그죠? 척도를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환하지 않고 쓰는 거고요. 표준화된 계수는 지금 이런 것처럼 x와 y의 변화를 표준화시켰어. 표준화시켜서 이제 구하게 되는 게 표준화 값을 쓰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